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챕터,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은 오토인코더 되게 수식도 복잡하고 뭔가 이상한? 네, 지금도 많이 쓰죠. 많이 쓰지만 이제 생성 모델로는 사실은 이제 디퓨전이 많이 쓰이고,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이거는 약간 이제 멀티모달에 많이 쓰이죠.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딥러닝하고 이제 기존의 통계 기반으로 생성했던 방법들하고 좀 교통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그런 계기부터 시작해서 한번 오늘은 챕터 2를 소개드리는 약간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너레이티브 모델 만들기 어려운 거 다 뭐 통계 조금만 배워도 이게 되게 복잡하다는 걸 바로 눈치챌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 이거는 우리가 프로버빌리티 모델, 그러니까 펑션을 알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우리가 보통은 머신러닝이니까 그런 확률 모델을 어떻게 파라미터를 구할 것인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MLE로, 그러니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으로 보통 진행하는데, 이제 n개의 데이터가 있고 어떤 k번째 데이터를 고를 때 i 같은 이제 뭐 6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6이 나온 개수와 확률 로그, 이제 곱하기 수식보다는 더하기가 좋죠. 로그를 취해 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은 거, 그러니까 6이 나오지 않은 거에 6이 나온 거를 각각 이제 더해가지고 확률을 더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클리후드가 맥시멈이 되는 게 이제 목표가 되겠습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죠. 근데 뭐 그러면 끝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랜덤성이란 게 사실 컴퓨터로 계산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랜덤 변수 자체를 이제 미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랜덤하다는 거는 이제 결과가 계속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랜덤을 아예 이제 분리를 하는 걸로 접근을 시작을 하게 돼요. 뭐 컴퓨터가 랜덤을 모른다는 거는 이제 뭐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그런 샘플링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번에 뭐 다룰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베이지안으로 이제 보통은 추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x 기분 z의 probability를 구하게 되는데, 이 z를 아예 랜덤한 어떤 레이턴트로 이제 둘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컨디션으로 쓰긴 하지만, 근데 컨디션을 좀만 더 확장해 보면 이 더그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랜덤하다는 뭔가 그거를 Z로 그냥 대체를 해버리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통은 왜냐하면 unobservable, 그러니까 우리가 얻은 데이터에 뭔가 비하인드에 뭔가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제 Z로부터 뭔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이제 불가능하니까 아예 P를 랜덤한 뭔가로 만드는데, 근데 랜덤 함수, 랜덤 변수 이런 거 만드는 것도, 그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도 사실은 구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컴퓨터로. 그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스 어쩌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컴퓨터에서 그런 랜덤성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또 의외로. 알고리즘 자체는 간단한데 그게 오기까지가 꽤 험난했어요. 뭐 좋아요. 그래서 Z를 어떤 랜덤한 아주 단순한 함수에서부터 온다고 가정하고, 그럼 Z에서 랜덤한 파트는 완전 결정이 됐죠. 랜덤한 파트는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 P세타, 어떤 실세계 모델 P가 있을 때 그 P세타만 모델링하면 되겠죠. Z는 뭔가 뭐 신이 내려주는 뭔가 있어요. 그런 걸로 가정을 해버릴 수 있겠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reparameterization tree라고 이제 Z를 이제 놓고 C 같은 거는
뭐 컨디션 같은 건 X 쪽에 포함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Z를 완전하게 어떤 랜덤으로 놓기 위해서는. 근데 Z가 과연 노멀 디스트리뷰션 0,1 뭐 좋죠. 뭔가 CLT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랜덤성으로 뭔가 다 특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뭔가 다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실세계 뭔가는 아니잖아요. 실세계에서 항상 이제 뭔가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떤 통계적 수치들의 평균이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들긴 들어요. 근데 뭐 그냥 어뷰징 하는 그러니까 랜덤 펑션을 모델링 하기 위해서 그냥 Z만 빌려 쓰는 건데 뭐가 문제냐 라는 이제 주장도 꽤 뭐 그런 반박도 충분히 타당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VA에서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라는 이제 그런 걸 수식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포뮬라이즈를 했어요.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PX인데 이거를 로어 바운드로 둔 거예요. 최소 아무리 어떤 PX가 작더라도 얘보다는 크다라는 걸 더 버려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좋아요. Z 기분 X 이거는 X에서 Z를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인코더죠. 그리고 이 Z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나온다 치면 어떤 W라는 러너블한 벡터를 아예 둬가지고 얘랑 얘랑 합쳐서 랜덤 값을 이제 구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Z 앞으로 얘기하는 레이턴트 그런 거는 Z라는 거는 이렇게 어떤 아예 단순한 함수에서 단순한 이제 확률 모델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샘플링된 어떤 무언가로 두고 러너블한 어떤 웨이트를 이제 설정해가지고 둘이 이제 엘리멘트 와이즈 썸, 뭐 일반적인 합이죠. 벡터 합. 이렇게 놔버리면, 그쵸. 이것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굳이 이제 Z를 이제 정말로 랜덤한 뭔가가 아니라 러너블한 뭔가로 둬가지고 어떤 representation, 좋아요. representation을 익히는 과정으로 두고, 그리고 px, z는, 네. 우리가 얻은 데이터 있잖아요. x 그리고 z라는 이제 representation 그걸로 해가지고 marginalize를 할 수 있죠. marginalize라는 거는 marginalize out이라는 거는 이 얻은 z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z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어떤 확률 모델에서 z를 샘플링 했잖아요. 샘플링한 것들에 대해서 전부 더하면 probability를 전부 더하면 1이죠,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얻은 샘플들 안에서 모두 더함으로 1이다. 라니까 이제 그러면 probability 모델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죠. 그거를 marginalize라고 해요.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위키피디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아요. 이런 사진들을 인코딩 하는 건 좋은데 representation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뭔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0,1이 그렇게 만능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리얼 데이터가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개 사진을 떠올릴 때 뭐 몇 차원 뭐 견종 아니면 크기, 색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픽셀의 어떤 차원이랑 차원이 다르죠. 여기 방금 언급했던 뭐 width, height 곱하기 3 RGB니까 곱하기 3 하면 한 100만 나오겠죠.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근데 뭐 컴플렉스한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도 들죠. 왜냐하면 우리 representation learning 때 기억나시나요? 뭔가 컴플렉스한 게 그런 너무 작은 걸로 압축이 되면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너무 커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단순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representation 그쵸? 그런 힌트들이 좀 떠오르죠. representation learning을 제가 먼저 한 이유는 이겁니다. 어떤 레이턴트 랜덤 이제 변수, 뭐 랜덤 함수를 가정할 때 이거를 representation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단순해져 버리면 얘가 어떤 생성 모델로 이제 모델링 할 때 이걸 레이턴트로 가정하고 어떤 W로 이제 이 중간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이거를 샘플링을 해야 돼. 이걸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할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척 보기에도 이 구간이 너무 밀집돼 있죠. 밀도가 너무 커요. 아무리 소수점, 부동 소수점, 뭐 FP64 이런 거 엄청 정밀하긴 하지만 이런 거는 글쎄요. 그레디언트 그러면 그레디언트 베니싱도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실수 공간이고 뭐 이상적으로는 그레디언트가 흘러야 되니까. 근데 그레디언트 베니싱 프로블럼은 아무리 활성화 함수 뭐 어떻게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옵티멀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더 그거보다 충분히 좋은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딥러닝도 똑같습니다. 딥러닝도 성능만 좋으면 돼요. 그리고 옵티멀 하다는 거를 이렇게 직관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이포테시스,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 이런 거는 좋은 하이포테시스에 해당은 되지만 실제로 어떤 생성 모델이나 이런 게 컴플렉스 해야 된다 이런 것들하고는 좀 배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매니폴드 하이포테시스 같은 멋있는 뭐 수학적으로도 많이 설명이 되죠. 그런 게 있더라도 실제로 어떤 쇼 앤 프루브 결과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설명 도구가 있고 더 뭔가 설득력 있는 주장이 나온다면 그게 이제 이기는 거예요. 어떤 참과 거짓의 영역이 아니라 옵티멀 하냐 안 하냐의 영역인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representation learning에 했던 거를 떠올리면 이렇게 너무 심플한 게 이렇게 컴플렉스한 어떤 데이터로 연결되기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생각해보면 좀 뭔가 이렇게 단순해서는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컴플렉스한 게 장땡인가? 아니면 컴플렉스한 거를 어떻게 모델링하지? 뭐 단순히 이거를 뭐 멀티베리에이트 네,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냥 다차원 정규분포 그렇게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좀 많이 복잡할 것 같죠. 그리고 평가는 또 어떻게 할까요? 네, 평가가 사실 제일 어렵겠죠. 히든 최종 보스겠죠. 그럼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러면 실제 프로버빌리티 모델은 어디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 뭐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이제 최종 보스인데, 근데 제가 이제 챕터 2로 이제 이거를 설정을 했잖아요. 챕터 3부터는 왜냐하면 머신러닝이 절대 했다고 여겨졌던 그런 내용들을 다룰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네, 오늘은 소개 느낌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 아마 그간에 이제 베이지안 인퍼런스나 그런 거를 했던 것 중에 컨주게이트 프라이어라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부터 설명을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이제 파라미터가 어떻게 학습되는지, 그리고 그걸로 이제 어떻게 프로버빌리티 모델을 만드는지가 이제 우선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다음 시간 그래서 뭐 건너뛰실 분들은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